A형 5번 문제입니다. 문제 배점을 먼저 볼게요. 문제 배점을 보면 괄호 안에 들어갈 기억과 니은 얘가 각각 1점이고 C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가 1점 그리고 디귿에 들어갈 표현이 1점입니다. 이렇게 총 4점이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기에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묻는 내용이나 형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2020학년도 B형 8번 문제, 두루의 문제와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서 2점 이상 받아야 합격권일 것 같고 3점 이상 받으면 안정적인 합격권 또는 고득점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학생이 글을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선행절을 바탕으로 후행절을 수정하는 문제죠. 먼저 첫 번째 조건인 기억에 들어갈 말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나의 대화 앞부분에서 먼저 A에 있는 앞집배선을 부사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가 A의 앞집배선의 문장 성분을 물어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앞집배선이 부사어이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문제에서 앞집배선을 부사어로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선행절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하지 않은데 그건 선행절과 그리고 A에서 생략된 성분을 보충한 후행절인 B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B를 이해하면 B에 있는 나는은 생략되었던 주어이고 앞집에서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어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우리 집에는 생략되었던 부사어라고 보면 되겠죠? 두 절이 대등하지 않다는 것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처럼 선행절과 후행절의 구조가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선행절에 우리 집이 주어이기 때문에 후행절에는 맥락상 대응되는 의미를 가지는 앞집이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나는이 주어가 되었죠. 또한 문장 성분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선행절을 보시면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입니다. 근데 후행절은 주어, 부사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의 구조죠. 그러면 후행절의 부사어 앞집에서는 선행절에 대응되는 성분 없이 후행절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억에 들어갈 말, 후행절에 쓸데없이 있는 듯한 건 앞집에선이 됩니다. 기억의 앞부분에 선행절의 주어인 우리 집에선과 비교하는 걸 봐서도 조사의 형태가 같은 앞집에선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답안으로 나는이나 내 손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판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같은 경우에는 다음 비에서 나는은 서술어 들고와 호응하는 주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쓸데없이 있는 듯 하다라는 표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나는이 쓸데없이 존재하고 나는을 제외한 앞집에선 내 손에 답례를 들고 이게 그럴듯해 보인다면 앞집에서는 주어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그럴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서술어가 들려가 돼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어쨌든 앞집에서는 이미 앞에서 부사어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진 않죠. 내 손해 같은 경우에는 내 손해가 생략된 나는 앞집에선 답례를 들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 정답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서술어 들다의 자릿수를 알아보면 내가 손에 꽃을 들다 이렇게 부사어와 목적어가 모두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장소의 의미를 가지는 앞집에서는 들다의 필수적 부사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앞집에선 답례를 들고의 예에서 내 손에는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있는 듯하다 라는 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문을 살펴보면 기존의 B를 답례를 준 분들을 주체로 해서 문장 표현 형식을 니은으로 바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된 게 C라고 나와 있죠. 그럼 B와 C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한번 보면 B의 주어 나는이 C에서 앞집에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지문에서 교사가 전제한 내용이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을 보면 B의 들고가 C에서 들려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려는 들다의 어간 틀에 사동 접사 리가 붙은 형태입니다. 따라서 B에서 C로 변하면서 사동의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답은 사동입니다. 사동 표현과 같은 표현 등도 답이 될 수 있지만 개론서의 서술과 문제의 진술 방식에 사용된 표현 형식이라는 말을 보면 출제자가 의도한 답은 사동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C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C를 수정한 표현 디귿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문을 보면 교사는 C 뒷부분에 서술어 오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다라는 단어는 기준으로 삼는 장소 쪽으로 주체의 이동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C에서 오는과 호응하는 주어는 생략된 앞집에선입니다. 하지만 교사의 말처럼 학생이 작성한 내용의 상황과는 맞지가 않죠. 앞집이란 주체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를 수정해야 하는 이유는 주체인 앞집에선이 우리 집에 오는 이동행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것이죠. 온점을 받기 위해서는 앞집에선이 주어라는 걸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C를 수정한 디귿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문을 보면 교사는 앞집에선이 주어가 되고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등하게 대응되도록 C를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집에선을 주어로 놓고 오는을 수정해야 하는데 주어인 앞집에선이 우리 집으로 나를 이동하게 만드는 의미가 들어가는 서술어가 사용돼야 합니다. 선행절과 대등하게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절의 표현을 그대로 활용해서 보내는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다와 대응될 수 있는 표현인 가다를 활용해서 사동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이란 표현을 만들어도 허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귿에 들어갈 표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